안녕하세요. 정수년입니다. 52편의 소양병편 개론에 이어 이번 53편에서는 소양병의 제강과 소양병의 강론 부분을 원문에 따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영상들이 불편한 점이 있고 공부가 재미가 없더라도 의사로서의 역량을 다지기 위한 필수 과정이므로 인내하며 끝까지 완독해낸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습니다. 소양병편은 263조부터 시작됩니다. 소양병의 제강이 되는 조문이지요. 각 육경의 제강에 대해서는 태양병편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다음 장에서 다시 반복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에 소양지위병 구고 인근 목현냐, 구고와 인근과 목현을 보고 소양병임을 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저런 증상이 일어나는 병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은 오행의 미중에서 화미에 해당합니다. 오장육부의 화기는 모두 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임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소양담열과 위화가 불러오는 구고입니다. 담즙은 미가 극히 쓰기 때문에 담열이 염상하면 구고가 발생합니다. 양명위화 역시 염상하면 구고나 인근이 발생하므로 두 가지의 예로를 서로 분별하여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양담열 구고의 특징은 거의 새벽녘에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상전후에 나타나는 구근이나 구고가 심한 증상은 소양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양지기가 가장 왕성한 시각이 인묘진시로 이어지는 새벽과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양명의 경계는 하오 즉 신유술시 전후에 왕성하므로 대개 점심 식사 후 오후에 나타나는 고민은 일반적으로 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근 목구멍이 마른 것은 소양우라가 진액을 손상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양우라뿐만 아니라 기타의 병에서도 진액 손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맥과 정을 심찰해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목현 어지럽고 눈이 아찔한 것은 소양우라가 청규를 상유하기 때문입니다. 소양경맥은 목외자에서 기인하므로 소양우라는 두훈과 목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문에서는 구고, 인근, 목현 세 정우를 보고 소양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육경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는 제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강이란 용어는 기본적인 법칙을 확립한다는 의미인데요. 그 속에는 임상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인 임상 표현과 정우들의 특징들과 병의 기전인 병기 이 셋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태양병 제강은 임상 표현을 나열했는데요. 태양지위병 맥부 두한강통이 오한 맥부에서 사기가 표에 있음을 두한강통에서 사기가 태양경에 있음을 오한에서는 표의 양기가 풍한에 의해 손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풍한의 사기가 태양에 침범하여 표기가 손상되며 전기가 표에서 사기에 대항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임상 표현들이 상한 표실증, 중풍, 표후증 등을 대표하는 임상 정우들임을 알 수 있기에 제강이 되는 것입니다. 양명병 제강은 병의 기전을 말한 것입니다. 양명주의병 위가실시야 위장교통이 병리적 산물의 길체에 의한 실증이 조성되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명병은 실사에 의한 리브의 실증임을 알 수 있기에 제강이 되는 것입니다. 소양병 제강은 소양병이 되는 특징적 정우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고, 인근, 목현은 소양병이 쉽게 열화하고 쉽게 우라하는 특징들을 나타낸 정우들입니다. 그리고 이화화, 이울화하는 소양병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구고, 인근, 목현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제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육경의 제강은 임상 표현과 병의 기전과 정후 특징을 가지고서 육경 분별과 판단의 근거로 삼는 주요한 재료로서 임상에서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강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삼운병의 제강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 편에서는 생략하고 삼운병을 공부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고, 인근, 목현은 소양병의 쉽게 열화하고 우라하는 제1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는 정후들이며 이것이 소양병을 판별하는 기준점이 되므로 소양병의 제강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양병의 원문들입니다. 상언론이 쉽지 않은 점은 비록 원문의 정후들을 나열하고 방약도 제시하고 있지만 병증에 대한 추가적 해설이나 병이 그렇게 된 소이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습할 때 우선 파악할 것은 병이 발생한 원인과 과정에 해당하는 병의 기전입니다. 기전을 알고 나면 방약은 반 이상 해결된다고 하겠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제대로 알 수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해설자가 필요한 것이 상한론 공부를 하겠습니다. 소양병 분야만이라도 해설자와 청취자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64절을 보겠습니다. 소양중풍의 양이 무서움은 목적 흉정만이 번자 불가토하. 소양중풍은 소양경맥이 풍사에 침습된 병이라는 뜻이며 구체적으로는 소양병 중풍증이라는 말이 됩니다. 양이 무소문은 이농증이며 소양경맥이 수사하는 바람에 경기가 불리해진 임상표현입니다. 목적 또한 소양경기의 피상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담부 우라가 상효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므로 경증이나 부증 모두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흉중만의 만자는 민으로 읽는 것이 바른 도법입니다. 기만 위지민, 수만 위지만. 기만은 민으로 읽고 수만은 만으로 읽는데 흉은 기해이기 때문에 흉중민으로 읽습니다. 흉엽은 소양경기 순행체이므로 이는 소양경기 분류의 증상입니다. 264조의 후반입니다. 흉중만이 번자 불가토하. 번은 소양우라가 순경하여 심신에 상뇨하는 것이며 소양부열의 염상에 의한 증상입니다. 양이 무소문의 인원과 목적, 흉증민 등의 경맥수사 정후가 있으며 아울러 흉중번의 담부우라 상뇨 심신의 정후가 동거하므로 소양경부동병의 특징을 체현하는 임상정후들입니다. 불가토하. 토법이나 하법은 모두 소양경부의 사기를 구제하지 못하고 다만 소양의 정기만을 손상시키므로 토하는 불가합니다. 토하적 계의경. 토법과 하법은 심기를 손상하고 심기가 허해지면 심계가 발생합니다. 상담하여 담기가 손상되면 경증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심장이 두근거리고 놀라며 편안하지 않은 경계분영의 정후가 출현합니다. 담이 허한 사람은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데 심과 담이 서로 상관하고 있기 때문이며 담기가 손상되고 아울러 심기까지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65조는) 소양병의 맥상을 보여주고 발언하면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상한 맥현세 두통발열자 속 소양, 소양불가발한. 맥현세. 현맥은 소양 기울을 표현하는 맥상입니다. 기울이 되면 혈관벽의 긴장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맥으로 나타납니다. 두통발열의 두통은 편두통을 말합니다. 소양경맥이 두신의 양측면을 유행하므로 이 경맥에 수사하여 경기가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경기 운행이 불리하면 소양경맥의 순행치에
근맥구련이 출현하고 기혈 운행이 실조된 표현으로 편두통이 발생합니다. 소양병의 발열은 둘로 나눕니다. 한사가 경맥에 있으면 정사가 두쟁하며 진태가 있어 정기가 성하면 열하고 사기가 성하면 한하여 한열왕래가 출현합니다. 만약 사기가 담부에 울체되면 완전히 열화하여 지속적인 발열을 나타냅니다. 소양은 상화를 저장하고 있으므로 사기가 담부에 들어가면 그 상화의 화열을 쫓아 지속적인 발열 상태가 됩니다. (265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발한적 스머 차속 위야. 소양병에서의 발한은 소양경부 중의 사기는 구제하지 못하고 단지 소양전기만 손상합니다. 혹은 인체의 음악을 손상하기도 합니다. 진액이 손상되면 사기는 조화를 쫓아 실을 이루게 되며 양명으로 내입하며 스머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스머는 위중의 조율이 왕성하다는 임사인 표현입니다. 위불화 분이개. 개는 심기가 손상되어 심신이 안정되지 못한 것이며 심장의 조동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번은 이미 담열이 심신을 상요하고 있는 중에 다시 위열이 심신을 요동하여 번조가 출현한 것입니다. (96조는) 소양병의 경증부증을 모두 열거하며 드러내고 있는 소시오탕증의 중요한 원문입니다. 상한 5, 6일 중풍 왕래한열 흉였구만. 상한 5, 6일은 병이 나서 7일에 가까워지며 태양병의 자연병정인 7일에 접근하고 있어 병정의 변화가 가능한 일수이며 태양상한 또는 태양중풍의 사기가 타경으로 전래할 수 있다는 의미의 일수입니다. 왕래한열은 병인이 오한할 때는 발현하지 않고 발열할 때는 오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사가 경맥에 있을 때 소양은 항사 능력이 약하므로 정사가 분쟁하며 진태가 있어 사성이면 오한하고 정성이면 발열하여 한열왕래가 출현합니다. 흉엽고만은 소양경이 흉엽으로 분포되고 아울러 소양의 경별도 이곳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경맥이 수사하여 경기가 불리해진 증상입니다. (96조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묵묵부력 음식의 묵묵은 정서가 쇠락하고 정신이 억울하여 심중이 상쾌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식욕 감소하거나 사유가 둔해지거나 동작이 느려지는 등의 세 가지 임상 증상이 출현합니다. 불욕 음식은 소양의 수사로 인해 소설작용이 실조되어 위기가 조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심부는 소양경별이 심장을 통과하므로 담부의 울화가 심신을 상요하는 현상입니다. 희구는 다구 또는 선구인데 담화가 위기를 침범하여 위기가 상역하며 발생합니다. (96조의) 후반부 혹견증들입니다. 상한론에서 혹자가 붙은 정우들을 혹견증이라고 합니다. 혹 흉중번이 불구, 혹갈, 혹복중통, 혹협파비경. 흉중번은 담열이 상요하기 때문이며 불구는 담열이 위를 침범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혹갈, 인근의 변기와 마찬가지로 담부 오라가 진액을 손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혹복중통, 모굴로 인해 토기가 옹체된 것이며 비의 혈락이 불화하여 기체와 더불어 혈락 결체로 인해 복통이 나타납니다. 대개 통증은 혈락이 불화할 때 출현합니다. 협파비경의 협파는 소양의 부위이고 비경은 기기분리에서 진일보하여 기혈이 울결된 것입니다. 흉엽고만할 뿐만 아니라 더하여 흉엽부의 결체나 도색, 경만한 감각이 진일보 발전하여
동통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기울의 중증입니다. 96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혹심하게 소변분리. 소변분리는 3초 수도가 부족한 것이며 대개 소양병의 3초 분리는 생담, 생음, 생수하므로 심하게는 수음이 심장을 침범하는 현상입니다. 혹불갈은 뚜렷한 진흙 손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유미열은 태양의 표기불화를 겸하고 있는 임상표현입니다. 혹해는 3초 수도 부조로 소변분리가 나타난 이후 수음사기가 내생하여 폐를 침범하며 폐기 역상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에서 보았듯 소양병은 소양경부수사로 축이 분리해진 이후에 신유미열의 태양 표기불화와 복중통의 태은 리기불화와 신번희구 불욕음식의 양명 리기불화와 심하게 소변분리의 3초 수도 실조를 겸하며 대개 생담, 생음, 생수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는 소양병이 겸협증을 가진다는 논점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소시오탕은 소양경부에서 화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대표 약물은 시호와 황금입니다. 시호는 경중의 사기를 해소하며 울기를 풀어내고 황금은 담보유를 시키고 화기를 내립니다. 경과 부의 울기를 풀고 화해를 시키므로 경부 동병과 이 울화, 이 화화하는 소양병을 대체하는 중요한 두 가지 약물입니다. 시호를 오래 사용하면 대개 간음을 손상하므로 병인의 인체 소질을 따라서 만약 음의인이라면 적당량을 감하거나 보험약을 보충하여 처방해야 합니다. 대개 해열에는 시호 용량을 2-30g 정도로 다용하고 소요상 같은 소간의 용도에는 10g 전후 그리고 보조윤기탄 같은 성량의 용도에는 3-4g 정도 사용하는 것이 알맞다고 하겠습니다. 반화와 생강을 동용하면 세 가지 작용을 발휘합니다. 첫째, 신산의 성미로서 기울을 소통하므로 시호의 해울에 조력하며 소양 기울을 소리하는 작용을 발휘합니다. 둘째, 반화 생강은 화담 소음 거수하므로 3초 불창 이후 생성된 담음수를 제거하는 작용을 발휘합니다. 셋째, 반화 생강은 화위 강력 지구하므로 소양병 희구의 특징에 알맞은 약물들입니다. 인삼과 대조와 감초는 시호와 함께 사용하면 소양전기에 조력하여 거사하고 아울러 태음비기를 보호하여 소양의 사기가 태음으로 내전할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계하여 금계혈압과 난경에 경간지병, 지간전비, 당선실비라고 하여 간담의 병이 비에 지나기 전에 방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시오탕의 7약미는 배후가 은밀하고 용약의 사고방법이 분명하여 소양병의 주요 병변 특징에 정확히 대응하고 있으므로 임상에서 매우 광범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소시오탕의 용방 목적은 화추기해 울결 행기기 창3초 추기를 조화시키고 울결을 해산하며 기기를 운행케 하고 3초를 창달합니다. 아울러 소시오탕의 7가지 약물들은 한열을 병용하고 공보를 겸하여 시행하는데 한냉하에도 응결시키지 않고 온난하에도 건조시키지 않으며 보하에도 니체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시오탕의 전탕은 방후에 자치육성 거제 제전취 삼성이라고 하였으니 자후 제전법입니다. 제전은 한번 끓도록 달인 후 약사를 제거하고 다시 약액을 가열하여 농축하는 방법입니다. 상한론에서는 소시오탕, 대시오탕, 개지건강탕, 반화사심탕, 생강사심탕, 감초사심탕, 선복대자탕의 7방제가 제전하는 방약입니다. 제전으로 가열 농축하면 약물의 기미가 진하고 순수해집니다.
제전하는 칠방은 모두 반상반하의 축기에 작용하거나 반표반리의 축기에 작용하는 방제인데 모두 화해제에 속하며 좌우제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좌우제전의 각 방제들이 한열의 양미를 동시에 시행하고 공하와 보익을 겸하여 작용시켜도 동일한 축기에 작용하도록 한 것이며 이로써 더욱 좋은 화해작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좌우제전하는 이유는 현대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니와 앞으로 후학들의 세심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시오탕에 해표약을 가하면 외감을 치료하고 활혈약을 가하면 혈변병을 치료하며 보기약을 가하면 전기를 부조하며 쇠기를 제거하고 화담약을 가하면 탁담을 변화하며 축기를 창달합니다. 상한론 천주를 저술한 청대명의 진수원은 남녀노유를 물론하고 기혈 음양의 각종 병면에 사용하면 좌우에서 근원을 만날 수 있고 이쪽이 합당한데 저쪽도 알맞게 갖추어진 효과를 얻는다라고 논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소양병의 조문들을 보면서 쇼탕방의 용도와 용약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선이라 불리는 이태백의 산중문답 감상을 끝으로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산중문답 이태백. 내게 왜 푸른 산에 사느냐고 묻는다면 빙글에 웃을 뿐 대답 않으니 마음 절로 고요하네. 복사꽃 뜬 물결 아득히 흘러가나니 인간세에 벗어난 또 다른 세계를